안녕하십니까. 자, 기초과정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 1강하고 2강은 조세, 충론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점검해 봤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세법 들어가죠.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지방세법의 큰 단원이 취득세 부분이죠. 취득세는요, 지방세법 법 하나에 법률이 1조부터 22조까지가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지방세법의 등록 면허세 부분이거든요. 등록 면허세 부분은 지방세법 23조예요. 23조서부터 33조까지가 등록 면허세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지방세법에 재산세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법률 하나에 104조부터 123조까지가 재산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보세요. 지방세법,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취득세법이 아니라 다 묶어서 법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지방세법의 1조부터 22조 22개의 조문에 공부를 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고, 등록면허세는 10개의 지문 공부해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재산세에는 19개, 20개에 가까운 지문을 공부를 해서 세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방세법에는 등록면허세 부분은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취득세 부분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게 취득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앞 시간에서 조세 총론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할 거냐, 그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취득세 내라고 할 거냐,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낼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취득세를 내는데 어떤 거 취득했을 때 내느냐, 그래서 지방세법에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취득세는 이런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물론 그 중에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취득세 과세 대상은요, 제목만 얘기하면 첫 번째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러면 이 부동산은 뭐냐? 첫 번째 토지죠. 토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 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물은 건물과 각종 시설물을 다 묶어서 하나로 건축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러면 토지 건축물에는 주택도 있을 것이고 상가도 있을 것이고 임야도 있을 것이고 나대지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부동산, 토지 건축물,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따로 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제목만 얘기하면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서 자동차 있죠? 차량, 기계, 장비, 중장비 같은 거, 그리고 항공기, 비행기 있죠? 그리고 선박, 이런 것도 취득세 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과세 대상에 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잎목, 그리고 지하에 광물질 캐낼 수 있는 권리, 광업권, 그리고 어업권, 수산업법에 따라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 그리고 네 번째 해원제로 발행하는 회원권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골프 회원권, 승마장 회원권, 요트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이런 회원권, 이런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이렇게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는 이런 부분보다는 핵심이 바로 뭐냐? 부동산 중심이에요. 부동산, 토지 자세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취득세는 이런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먼저 과세 대상을 먼저 공부합니다. 과세 대상. 여기서 아파트 분양권이나, 여기 보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또는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는요 취득했어도 취득세 안 내요. 왜?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요거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 내는 거지,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특허권 또는 영업권, 그죠?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누가 내야 되느냐 이거죠. 누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납세 의무자.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상속받았으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받은 상속인, 증여받아서 취득하면 받은 사람을 수증자, 주는 사람을 증여자. 그래서 수증자, 받는 사람이 취득세 되는 거예요. 상속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된다. 매매로 취득한 사람은 매수자, 이 사람이 취득세 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납세 의무자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취득세는 취득 시기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 이와 같은 과세 대상 물건을 뭐 했습니까? 취득. 여러분 취득의 뜻을 알고 가야 돼. 그러면 먼저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다. 그것이 취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취득은 크게 나눠서요. 이렇게 첫 번째 승계 취득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원시 취득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간주 취득이라는 용어가 앞으로 공부할 때 나오는데, 이 용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용어 등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취득세는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이렇게 취득하는 원인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승계 취득은 뭐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 앞으로 소유권 넘겨받아서 취득하는 거,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거, 넘겨받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승계 취득. 있었던 부동산을 내가 그로부터 넘겨받는 걸 승계 취득.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넘겨받는 걸 승계 취득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승계 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매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금전을 주고 넘겨받는 거 매매, 그죠?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사망한 후에 그 사람 재산을 내가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상속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재산의 소유자가 생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재산을 공짜로 받았다. 증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매매든 상속이든 증여받든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든 소유권 넘겨받는 걸 우리는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소유자가 있죠. 전 소유자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내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았다. 이게 승계 취득인데 이때 승계 취득하면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소유권 내 앞으로 넘겨서 내 재산이라고 등기부에 기재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 소유권이 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묶어서 세 글자로 소유권.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내가 그로부터 넘겨받는 걸 우리는 승계 취득이라고 한다. 그죠? 개념. 그럼 원시 취득은 뭐냐? 없었던 걸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 볼까요?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는 없었던 땅이 새로 생겼다는 얘기는 바다나 하천이나 호수나 연못을 메꿔서 바다를 메꿔서 없었던 땅이 새로 생겼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매립이죠. 매립 또는 뭐예요? 간척. 그렇게 해서 없었던 토지가 땅이 새롭게 생겼다. 이것도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내야 돼. 또 여러분 건축물, 건물 같은 경우죠. 건물 같은 경우를 없었던 건물을 새롭게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건축이라고 그래요. 건축하는 행위. 이 건축은요. 건물을 새로 지었다. 신축. 면적이 늘어났어요. 증축. 그럼 5층 건물에 한 층을 더 늘리면 6층 부분은 없었던 게 새로 생겼죠. 이렇게 없었던 부분이 새로 생기는 거 증축. 신축은 전부 다 원시취득이고 증축은 증가된 부분만 원시취득이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재축, 철거를 하고 다시 지은 것도 원시취득이에요. 또는 개축, 뜯어 고친 거죠.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원시취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던 없었던 건물을 새로 짓던 매립해서 간척을 해서 새롭게 토지가 생겼던 원시취득으로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죠. 다음 여러분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도요. 자동차 회사에서 날마다 만들어요. 뭐라 그래요? 제조 생산합니다. 이것도 없었던 자동차 새로 생겼죠? 원시취득이라고 그래요. 중장비 만드는 회사에서 조립합니다. 항공기를 조립합니다. 조립. 선박회사에서 선박을 새로 만들어요. 뭐 건조 이런 것이 전부 다 원시취득. 없었던 걸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어서 취득하는 걸 원시취득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보시고 다음 간주취득이 있어요. 간주취득은 뭐냐? 기존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종전보다
자산 가치가 증가된 것도 취득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이 얘기예요. 의제 취득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 여러분 토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법률에 따라 토지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토지에 제목,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걸 지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땅의 이름은 지목이 28가지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토지의 이 지목, 토지의 제목을 지목을 뭐했다? 변경을 했다. 지목 변경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임야를 가지고 있다가 나무를 잘라내고 일구고 가꾸고 해서 임야를 농사짓는 전이나 답, 논이나 밭으로 바꿨다. 실제로 형질 변경, 토지의 형태가 바뀌었죠. 이렇게 토지의 지목이 바뀌거든가 또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 걸 매립해서 대지로 바꿨다. 이렇게 지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종전보다 토지 가액이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럼 무슨 부분? 증가된 부분도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취득이 이렇게 복잡하죠. 기존에 있던 임야를 나무를 잘라내고 중장비 가지고 일구고 가꾸고 해서 농사 짓는 논이나 밭으로 바꿔놨다. 그러니까 토지의 제목이 임야로 되어 있던 토지를 전답으로 바꿨다. 이게 지목 변경이죠. 그럼 임야보다는 전답이 토지 가격이 비싸요. 왜? 임야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돈 버는 게 없죠. 그런데 전답 농지는 농사 지으니까 수확물이 발생하잖아요. 당연히 토지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목을 변경했더니 토지 가격이 종전보다 뭐했다면 증가가 됐다면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간주취득이라고 합니다. 간주취득. 그것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내야 돼요. 임야였을 때 토지가 1억인데 지목을 변경해서 전답으로 바꿨더니 1억 5천만 원짜리 토지로 변했다. 그럼 토지 가격이 증가된 거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새롭게 취득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런 거예요. 또는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이죠. 건축물 뭐 했어요?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개수가 바로 뭐냐? 여러분 기존 건축물에 없었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자산 가치가 뭐한 거? 증가되는 거. 다시 말하면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비용을 들어서 설치했더니 건물 가격이 비싸졌다. 그럼 가격이 뭐였습니까? 증가했죠. 건축물 가액이 뭐였으면 증가가 됐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건물은 10억짜리인데 비용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더니 건물의 가격이 11억으로 가격이 증가됐다면 자산 가치가 증가된 거 얼마? 1억에 대한 것도 뭐를 내야 된다? 취득세 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기본 과정을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승계 취득도 취득세 내고 기존에 없었던 거를 매립하거나 건물을 새로 지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최초로 취득한 거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 내라. 그리고 간주 취득은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 등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종전보다 자산 가치가 뭐했다면 증가가 됐다면 그 부분도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여러분이 건물을
매매로 취득했어요? 취득세를 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비용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설치해서 자산가치가 증가된 것도 당연히 취득세 내라. 이렇게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이런 물건을 이렇게 취득을 하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거죠. 그럼 이때 취득세는 누가 내요? 자, 매매로 취득했으면 매수자가 내야 되고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사람. 자, 매매로 취득했으면 매수자 이 사람이 취득세 내고 상속받아서 취득했으면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을 상속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세 내야 돼요. 취득세 내고 또 증여받았으면 주는 사람은 재산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합니다. 그럼 증여자는 아버지고 받는 사람 아들은 뭐라고 하느냐? 수증자. 수증자가 증여받았으니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여기 보세요. 그럼 이런 물건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취득세 내야 돼요. 이런 물건을 뭐 받았다? 증여받았다? 당연히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된다. 그죠? 또 여러분 매립 간척했으면 매립 간척한 사람이 내야 되고 건물을 건축했으면 건축주가 뭐 내고 취득세 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취득세 과세 대상하고 취득의 개념을 받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취득세 공부하실 때 지금과 같이 첫 번째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이죠. 물론 핵심은 토지하고 뭐예요? 건축물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합쳐서 부동산이라고 한다. 물론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어권, 어권, 회원권 이런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야 되는데 핵심은 요 부동산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런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타인으로부터 넘겨받는 거 승계취득이라고 하죠.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타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등을 그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던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든 아니면 상속을 받든 증여를 받든 기부를 받든 증여는요 개인과 개인 간의 증여 개인과 단체 간에는 기부 명칭이 그죠. 그래서 대가를 주고 취득했던 공짜로 받았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유권 넘겨받는 걸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그 뜻 승계취득은 있었던 물건을 그대로 취득하는 걸 승계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시취득은 뭐라고 그랬어요?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창조해서 만들어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역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바다나 하천을 뭐라고 하느냐? 공유, 수면, 매립. 바다나 하천이나 호수나 연못을 메꿨다. 매립. 바다를 메꿨어요. 간척. 그래서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다. 원시취득. 이때 우리 세법은 합법 실질과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금은 허가받고 매립했느냐 불법으로 매립했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으니까 원시취득으로 취득세 내라 이거죠. 또 건축물도요. 건축물도 건축이에요. 새로 지었다 신축 면적을 늘렸다 증축 그리고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 재축 그리고 개축 이렇게 해서
건축물도 새로 생겼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죠. 이때 건축법에 허가받고 건축물을 건축했느냐, 무허가로 건축을 했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실질과세,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으면 그 취득세 부과하는 거지, 허가받은 건 취득세 안 내고 무허가로 된 건 취득세 내고 그런 거 없다. 똑같아요. 허가를 받던 안 받던 취득세는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허가 여부 불문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 그랬어요. 그리고 간주 취득은, 간주 취득이 뜻이 뭡니까?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얘기죠. 취득한 게 아닌데 취득한 걸로 보겠다. 왜? 종점, 이거는 간주 취득은요,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자기 거야. 자기가 취득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부동산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가격이 뭐했으면 증가했으면 그것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토지에 뭐예요? 지목을 변경했어요. 있었던 토지, 소유하고 있던 토지 임야를 개간을 해서 전답을 대지 등으로 바꾸는 거. 실질적으로 형질 변경, 그죠? 예, 토지의 형태가 바뀌었다. 이게 간주취득 지목 변경. 그로 인해서 가액이 뭐 있어야 돼요? 증가. 여러분,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가격 증가가 없다면 그건 취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를 농지로 지목 변경하면 토지 가격이 증가가 되겠지만 농사 짓지 않으려고 전답으로 되어 있는 걸 임야로 또는 대지로 되어 있던 걸 농지 등으로 이렇게 바꿨다면 토지 가격 증가는 없죠. 그래서 지목을 변경해서도 자산 가치가 증가되지 않았으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죠. 그리고 건축물 뭐라 그랬어요? 개수. 이 건축물은 건물에 붙어서 설치가 되는 그런 시설물 없었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건축물 개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다. 건축물에 담장 울타리가 없었는데 담장 울타리를 새롭게 축조했다.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했으면 취득한 걸로 본다. 요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이 있는데 과세 표준 가기 전에 여기 부동산은 취득했을 때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요것을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왜? 취득세는 스스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언제 취득했느냐? 그 날짜로부터 계산해서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되고 신고 납부 안 하면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가산세가 붙어요. 여러분, 주택을 취득했어요. 매매로.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으면 취득해놓고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시청, 구청에 가서 신고 납부 안 하고 60일 지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취득 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매매로 여기 취득할 때 매매냐 경매냐 상속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실래요? 취득세에서는 이제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취득 시기 알고 가야 되는데 자 기본이 첫 번째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래서 취득 시기. 그럼 취득 시기는 첫 번째요. 유상. 매매 대가를 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걸 유상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데 대가를 금전으로 많이 주던
적게 주던 물건으로 주던 대가성 주고 대가를 주고 넘겨받는 걸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매매죠. 매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아니면 상가 부동산 토지 등을 매매로 취득하는데 매매만 볼 거예요. 매매는 자, 첫 번째 일반 거래예요. 일반 거래.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여러분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그리고 잔금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금 주면서 중도금은 언제 주고 잔금은 언제 주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는 뭘로 가느냐? 원칙이 계약서로 가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 계약서에다가 잔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날짜, 그 날짜보다 늦게 줬어도 계약서, 늦게 줬어도 계약서, 빨리 줬어도 계약서로 가요. 미리 주던 늦게 주던 실제로 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날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여기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계약금 주고 예를 들어 6월 30일 날 중도금 주고 12월 31일 날 잔금을 주기로 약속했다. 계약서에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는 이 계약서에 잔금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자, 이날보다 미리 지급을 했던 또는 늦게 지급을 했던 필요 없어요. 오로지 뭘로 가?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 지급일, 계약서에 잔금 주겠다고 약속해놓은 날, 그날 취득한 걸로 본다. 미리 주든 늦게 주든 이게 기본 대원칙이에요. 일반적인 거래. 그런데 객관적인 거래가 있어요. 객관적인 거래. 이게 무슨 말이냐? 객관적이라는 얘기는요, 거래 내용이 둘이 짜고 은폐되거나 축소할 수 없고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이 날짜가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그런 거래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짜고 조작할 수 있죠. 그런 경우 제외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그런 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뭘로 가느냐?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거래하면 주로 어떤 것이냐? 여러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파트를 뭐 받았어요? 분양받아서 취득했다. 이런 경우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려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어요. 그럼 낙찰 가격을 법원에 갖다 대요. 그날은 거짓말할 수 없죠. 명백하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경매로 취득했다. 그럼 경매 대금을 법원에 낸 날, 그날을 우리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국가로부터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했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돈 주고 사왔어요. 그럼 여러분 돈은 누구한테 줘요? 국가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국가니까 미리 주고 늦게 줬다 이렇게 조작할 수 없어요. 주고받은 날 명백하게 입증되죠. 또는 아파트 분양받았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는 건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회사죠. 회사 장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이렇게 기본이 요 두 가지예요. 기본 계약서로 가느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럼 이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반 매매는
일반 거래,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 가고, 아파트 분양받거나 경매 등으로 국가로부터 부동산 등을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는 실제로 잔금 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무상하면은요. 무상 승계 취득. 여러분, 승계 취득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는 걸 승계 취득인데, 무상, 공짜로 받은 거죠. 대가 주고받지 않고 취득한 거. 그래서 무상 승계 취득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봐요. 왜? 증여는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주겠다,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야 이루어지는 게 증여죠. 그래서 증여, 무상하면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다만 무상 중에서도요, 상속이 있어요. 상속.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무상 중에서도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했다, 이 얘기는 사망했다는 얘기죠. 이때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상속 개시라면, 상속 개시일은 실제로 사망한 날, 사망일 또는 법원으로부터 뭐 받아요?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런 날을 상속 개시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면 원시 취득 하나 볼까요? 자, 어떤 거? 여러분, 세 번째, 건축. 자, 단독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 자기가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건축.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여러분요, 건물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 지었으면 사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칙이 법대로 한다면 시장 군수한테 나 건물 지었다라고 사용 승인 신청을 합니다. 사용해도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시장 군수가 확인을 해서 요거는 하자가 없으니까 사용해도 좋다. 아니면 하자가 있으면 사용 승인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건축은요, 둘로 나눠요.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또 하나는 자, 사용 승인 받기 전에, 사용 승인 나오기 전에 건물주가 임의대로 불법이지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무허가로 건물 지어도 요청을 하면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돼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는 게 정상이지만, 일부에서는 사용 승인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이죠. 사용하는 날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로 간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그러니까 건물주가 나는 건물 다 지어놓고 사용해도 좋으냐? 이렇게 시장군수한테 사용 승인 신청을 했는데, 시장군수가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사용 승인서 받고 사용하는 게 정상인데, 일부에서는 사용 승인서 받기 전에 임의대로 불법이지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외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취득한 날이 되면 이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무엇을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취득세는 언제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느냐,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로 갑니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 객관적인 거래다 그랬죠. 객관적인 건 아까 거짓말할 수 없는 거, 경매로 취득하거나 아파트 같은 거 회사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취득하든가 아니면 국가 등으로부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뭐 국가로부터 취득하든가 이렇게 매매 등으로 확인이 되는 건 뭘로 간다? 사실상 잔금지급.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경매나 또는 공매 또는 국가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았다 회사로부터 이런 건 상대방이 국가나 법원이거나 회사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죠. 이렇게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건 실제로 잔금 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것이 매매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럼 법원에 경매 대금을 보한 날 완납한 날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 얘기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그런데 상속받았다. 상속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죠. 그럴 때는 상속 캐시일로 가고, 그리고 만약에 뭐 받았어요? 증여받았다. 그럴 때는 증여는 주고받을 사람의 계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일에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또 건물, 건축, 내가 건물을 새로 지었다. 그러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하고 또 하나는 사실상 사용일 요거하고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물론 이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가 됐으면 상속만 빼고요. 상속만 빼고는 요것만 빼고 왜 앞으로 이제 기본서 가지고 기본 과정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상속은요. 상속받고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왜? 사망한 사람의 장례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6개월이에요. 6개월이고 나머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냐? 60일이죠.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는요. 신고 납부 여기 보실래요? 자, 취득세는 취득자가 만약에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한 날 그랬잖아요. 취득이 언제 취득인데? 예를 들어서 매매로 취득했으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그날로부터 60일이고요. 만약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취득했으면 사실상 실제로 잔금 준 날, 경매로 취득했다.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그죠? 건물을 새로 지었으면 둘 중에 빠른 날,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둘 중에 빠른 날,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했다고 신고서 작성을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을 해서 시장 군수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했으면 강남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라.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예를 들어서 저기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으면 서귀포시장한테 신고서 제출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으면 부평구청장한테, 경기도 부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부천시장한테, 그 부동산 소재지죠.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 구청장한테 취득세 신고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뭐 만들어주느냐? 납부서를 만들어주면 취득자는 그거 가지고 어디에요? 시군 근고, 시나 군 또는 시나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60일 이내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이겁니다. 60일 이내 신고도 마쳐야 되고 납부도 끝내야 된다. 그래서 납부하면 영수증 취득세 납부했으니까 영수증 받고 등기등록 서류에다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어디 가죠? 등기소 가서 등기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때 취득한 날 중에서 무엇은 제외된다고? 아까 상속은 제외예요. 왜? 상속은 60일이 아니라 6개월이죠. 6개월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속은 6개월 이내 신고 납부고,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한 물건의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서 제출하면 시장, 군수가 뭐 만들어줘요? 납부서 만들어주면, 지로용지와 같은 은행 가서 세금 낼 수 있도록 납부서 만들어주면 그 납부서 가지고 시나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무엇을 하라? 납부를 하면 끝나죠. 그럼 납부하면 영수증을 받고 그 영수증에다가 등기등록 서류를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하면 등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가 끝나요.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날로 볼 것이냐, 취득 시기도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취득세 취득 시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요거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취득세 지방세법의 1조부터 22조까지 취득세에 대한 부분의 일부분만 했어요.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하고 이와 같은 것도 있지만 핵심은 부동산이다. 이런 부동산을 승계취득, 원시취득, 그리고 간주취득으로 구분하죠.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는 거 승계취득, 최초로 취득하는 거, 만들어서 취득하는 거 원시취득, 가지고 있다 자산 가치가 부한 거, 증가된 거 간주취득, 이렇게 부동산 등을 이렇게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매매냐, 경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았느냐, 증여로 취득하느냐, 건물 같은 걸 원시취득, 건물을 지어서 취득하느냐, 이거에 따라 취득한 날짜가 틀리고 이날로부터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하라 그랬어요. 이때 신고 납부는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납부서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취득세를 내고 납부한 영수증을 등기등록 서류에 첨부를 해서 등기소에 접수하면 등기가 끝나죠. 이런 절차를 우리는 신고 납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하고 취득 시기까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취득세를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과 도대체 취득세 세율은 어떤 세율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거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하는 걸로 하죠. 오늘 셋째 시간 요 부분은 취득세 부분은 취득 시기 여기까지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